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도 4% 정도 상승세를 보입니다. 어저께까지는 약간 고가에서의 조정 구간이 있었죠. 근데 조정을 받는 이유는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입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 가격이 먼저 뜨는 원리에 대한 부분은 주식시장은 지금 상황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좋을 내용을 가지고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이라는 그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주가를 봤더니 뭐 1, 2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대형주기 때문에 그 대형주에 빗대어서 우리가 중급 종목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이닉스를 토대로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을 내가 공략을 하는 것, 그쵸?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내가 뭐 DI, 주성 엔지니어링, 그쵸? 이런 연관된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 이게 모두 다 가격 전략에 들어 있습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좋을 부분이 있는지 그 내용부터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보세요. HBM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BM은 AI 반도체, 그쵸? GPU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HBM은 상당히 비쌉니다. 단가 자체가 높아요. 그리고 수율도 그렇게 높은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찾는 쪽이 없었습니다. 너무 비쌌고, 그쵸? 성능은 괜찮았지만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고, 요 정도의 성능을 이끌어낼 만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한 번에 연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고, 그게 GPU 성능을 다 끌어내는 상황에서 메모리 쪽에 대한 성능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여기 HBM에 대한 수요가 새롭게 생긴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23년도보다 그쵸? 곱하기 3 정도의 비율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늘어날 전망인 게 24년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은요. 고객사들 있죠.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일단 작년에 15만 개씩 사간 게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기업 모두가 올해 3배 이상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밝혔고, 그런 부분을 엔비디아에서 신제품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HBM을 포함해서 모든 그 PC 부품들, 그쵸? 전자기기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PC 부품, 그쵸? 서버용 제품들 이런 쪽은요 교체 주기가 있습니다. 왜 교체가 되냐면 노후화로 인한 교체가 아니라 성능은 높이면서 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예요. 교체가, 그쵸? 이 평균적인 주기가 거의 한 3년 정도 주기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이면 효율을 높여서 교체 비용이 들어도 그 효율 자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유지비에 작용을 합니다. 그게 열 관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를 토대로 보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한미반도체, DI,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뭐 GST, 그쵸? 이런 쪽으로까지 연결을 시킬 수 있다. 하이닉스 하나를 보고 앞으로 엔비디아를 보면서 밑으로 쭉 연결시키면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게 종목별로의 가격 전략입니다. 왜?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SK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우선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SK 하이닉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SK 하이닉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주가가 이렇게 반영하는 걸까? 왜 가격이 먼저 뜨는 걸까? 그쵸? 그건 초과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잘 보세요. 초과 수익, 즉 주식시장에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초과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누구나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목적 자체는 하나입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쵸?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을 약간 꼬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성장하는 기업이야. 그러면 미래 가치를 10으로 잡고 지금 상황을 몇일까? 일종의 방정식 풀이를 하는 거죠. 그쵸?
여기 지금 가치는 X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현재 실적에 빗대어서 밸류에이션 계산,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가치가 10인데 지금 뭐 1, 2, 3 요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미래 가치가 10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 전략 그리고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1에서 2 정도인데 앞으로 10이 될 만한 근거를 내가 이론상 찾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목적인 돈을 보고 찾는 겁니다. 그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선반영 논리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는가. 그렇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믿는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유일하게 동행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싸게 사지 않고 비싸게 못 판다.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몸통 구간만을 공략을 하더라도 그렇죠? 엄청난 수익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제 계좌에서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1일, 24년 1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101%, 2배가 넘었습니다. 자, 이런 정도. 그리고 이건 종목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에요. 그렇죠? 계좌 수익이라는 건 운 좋게 한두 번 뭐 종목을 잡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투명하게 공개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왜? 매매를 잘 못하니까. 그리고 실제 이런 정도의 매매를 하는 주식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1%도 아마 채 안 될 겁니다. 0.1%, 0.2% 요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무조건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고 주도주는 하이닉스를 포함한 관련주들에 있다. 자, 반도체 종목군들을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관련돼서 이해가 된다면 그 타점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하이닉스를 토대로 제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왜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드렸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종목군들을 계속 파생시키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여기 3월 초에 공략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54,300원 3월 11일 날 시가에 공략을 했고 그리고 이틀 동안 보유해서 75%의 수익. 그렇죠? 이 정도 수익의 폭이 커진 건 운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 운이 수익률의 크기인 거지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내용 보세요. 소통방. 그렇죠? 정확하게 시장가 매수 8시 53분 자람 테크놀로지 3월 11일.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머트리얼즈, 한양디지텍, 테스 모두 다 뭡니까? 반도체 종목이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에 대한 내용도 보세요. 시장가 매수 8시 47분.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다 공개가 되어 있죠. 이게 올라가는 가격을 확인하는 즉 돈이 들어온 종목만을 추려서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공개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결과치를 보면 하나머트리얼즈 자 보세요. 오늘 정확하게 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가 됐고 오늘 7% 정도 상승. 그리고 한양디지텍 한양디지텍은 오늘 9%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공략한 내용 그쵸? 이거 분봉으로 보시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5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갔죠.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된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모두 다 하이닉스를 토대로 그리고 삼성전자를 토대로 제가 내용 진행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내가 정말 매매하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 제가 가격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왜? 다 이 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 그리고 나서 그 시세가 진행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 내가 계좌 수익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 그리고 타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가격이 그쵸 가격이 그러면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미래가치가 좋아진다는 거다. 그럼 우린 확인을 뭘로 한다? 가격으로 하고 이건 돈을 확인하는 거다. 그쵸 이게 시장의 답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종목군들의 그 수익에 대한 폭 있죠. 수익률에 대한 폭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운이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지만 원리 자체는 똑같다. 그렇죠. 수익의 폭에 대한 부분이지 원리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돌파 구간.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했을 때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고가의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그런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을 때 그런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는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